연말이라서 뭔가 좀 자기계발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. 이 돈, 학벌, 인맥도 없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예전에 유행했던 건데 요즘은 잘 얘기 안 하죠. 저는 재벌 2세가 꿈이에요. 근데 부모님이 노력을 안 하시네요. 뭐 이런 거 돌았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?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놀고 먹고 싶으니까 부모님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.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. 이게 뭐 자주 섞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남이 잘해놓은 거에 내가 약간 좀 이렇게 같이 타고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이런 분들 많고 또 반대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고 노력을 해봤지만 학벌이 없고 뭐 인맥이 없으면은 성공하는 거는 뭐 불가능하다.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둘 다 어찌 보면은 이 성공을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느냐. 안 된다 이거는. 그러니까 뭐 다 운이고 다 부모 잘 만난 탓이지 스스로 성공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자주 섞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거에 뭐 정확하게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이 패트릭 벳 데이비드라는 사람인데 요거 사진이 좀 젊을 때 사진입니다. 그래서 요거대로 이제 검색하시면 좀 다를 수 있어요. 근데 요 사람은 돈, 학벌, 뭐 인맥 아무것도 없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사람은 지금 미국 사람인데 78년생이에요. 78년생인데 1,800억 자산가가 됐어요. 돈, 인맥, 뭐 학벌 아무것도 없이 뭐 보험사를 하나 설립을 했다고 하고요. 직원이 뭐 4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거기다가 이제 구독자가 640만 명 정도 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 시절에 이 채널에 뭐 출연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이제 영향력 있는 채널을 운영을 하는 분이죠. 근데 이분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. 왜 그러냐? 이분이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. 이란 테헤란에서 태어난 분인데 그 태어나고 나서 바로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대요. 그래가지고 난민이 됩니다. 난민이 돼가지고 그 독일 가가지고 뭐 이제 돈이 없는 상태로 그냥 막 이렇게 겨우겨우 뭐 이제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다가 1989년, 뭐 90년 요때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해요. 요때 나이가 뭐 10살, 11살 정도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돈은 없겠죠. 부모님도 돈이 없었을 거고 학벌도 이제 안 좋습니다. 인맥도 당연히 없겠죠. 뭐 이민자가 뭐 인맥이 어디 있습니까? 영어도 못했대요. 그래가지고 영어도 못하는 상태에서 캘리포니아 쪽으로 갔는데 뭐 말도 안 통하는데 뭐 당연히 뭐 이제 이민자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적응하는 게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공부라도 잘해야 되는데 학업 성적이 또 나빴대요. 그래가지고 대학 진학을 일찌감치 포기를 합니다. 어차피 공부해도 안 된다 나는. 그런 생각에 헬스클럽 영업사원을 했대요. 하면서 맨날 클럽 다니고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사는 거를 즐겼다고 합니다. 이렇게 살던 사람이 30년 지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.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? 이게 제가 그 최근에 나온 책을 좀 보고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오늘 얘기할 게 이 책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뭐냐면 명확한 적을 설정을 하라는 내용이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요거가 조금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랑 또 맞는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명확한 적을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. 무슨 소리야? 이야기는 2002년 크리스마스로 돌아가는데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보통은 보면 이민자나 이런 분들이 그 미군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미군에 지원을 해가지고 복무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혜택도 주는 것도 있고 뭐 빨리 인정받는 수단인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어요. 그 군대를 갔는데 2002년 요때 제대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. 요때 나이가 이제 24살 정도였는데 크리스마스예요. 그런데 이분이 뭐 할까요? 클럽을 다녀. 이분은 어차피 대학에 어떤 그런 관심도 없고 뭐 본인의 능력도 지금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아무런 어떤 그런 희망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군대 그냥 대충 다니고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클럽 다니면서 이제 술 먹고 다니는데 빚이 거의 5만 달러 정도가 있었대요. 근데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. 자기도 어떻게 뭐 방법이 안 나오니까. 그래서 군대 다시 가야 되나? 이런 걸 고민하는 와중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부모님하고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뭐 친척들을 만나러 갔나 봐요. 그래서 친척을 만났는데 그 친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뭐냐면 그 아버지한테 이 패트릭의 아버지한테 야, 너 이란에서는 진짜 잘 나가는 화학공학자였는데 그
이제 전쟁 나가지고 난민이 된 거잖아요. 난민이 돼가지고 뭐 독일 가고 뭐 미국으로 흘러 들어왔지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. 어떤 지난 그 과거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. 그래가지고 미국 와가지고는 당연히 경제난에 뭐 이렇게 시달렸겠죠. 그래서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이제 이혼도 막 2번을 했대요. 그리고 이제 혼자 살면서 이제 잡화점의 캐셔, 그러니까 계산원으로 일하는 거를 하고 살았던 게 이제 요 패트릭, 요 제가 말한 주인공의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. 근데 요런 얘기를 딱 듣자마자 요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. 야,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잘 나가고 되게 촉망받는 그런 유명한 화학자였는데 우리 가문이 완전 무너졌구나. 라는 거를 이제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. 근데 나는 맨날 술 먹고 뭐 놀러 다니고만 있으니 이게 내가 할 짓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다. 그러면서 요 분노를 한 게 되게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게 그의 삶을 바꾼 건데 이 목표가 생기고 노력하기 시작했던 거는 그 막 화나는 거. 우리 집안, 특히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된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?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바꿔가지고 내 대에서 끊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가문의 성이 유명하게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6년 뒤에 아까 말한 그 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기서 이제 수천억의 자산가가 되고 10년 뒤에 유튜브 미디어도 제작을 하면서 아까 말한 640만 구독자의 그 채널도 이제 운영을 하게 된 거죠. 아까 말한 그 분노가 일어난 다음에 6년, 10년이 걸렸다.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왜 부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물어보면은 어릴 때 돈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수많은 자수성가들의 부자 인터뷰를 해보면요. 공통적으로 뭔가 이 돈 때문에 힘들거나 뭐 돈으로 약간 좀 생활고를 겪거나 뭐 이런 일들을 어릴 때 좀 많이 겪어요. 그래서 뭐 부모님이 막 눈물 흘리는 걸 봤어요. 아니면 뭐 제가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. 뭐 이런 돈에 대한 결핍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악착같이 해가지고 자수성가가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한 게 뭔가 이 돈에 대한 결핍이 이렇게 부자가 되게 노력하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추정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 저자가 적을 만드는 게 나의 원동력이다라고 말한 거랑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핍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나만의 적을 내가 만든 게 그게 결국에 이제 원동력이 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아마 여기서 적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거를 뭐 보기 전에는 이런 개념을 잘 잡지 못했지만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. 뭐냐면 뭐 가상의 적이죠. 가상의 적을 하나 만들면요. 이게 시각화가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많이 벌 거야. 라고 생각하는 거랑 어떤 그 돈 많은 부자가 나를 무시했었어. 그거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저 부자보다 더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그때를 복수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머릿속에 영화처럼 이렇게 시각화가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부자 돼야지, 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그 시각화가 잘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해지고 집중할 대상이 생기는 거는 이렇게 적을 하나 설정하는 거. 이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자, 이 왜 그러냐면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요. 특히 그 주인공처럼 뭐 돈, 인맥, 뭐 학벌, 뭐 아무것도 없어. 그러면은 사실상 마음 먹는다고 되지가 않아요. 그러면 이 하나하나 자기의 어떤 그 한계를 깨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뭐 아니면 뭐 주변에 사기꾼도 많았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. 그러면 그런 장애와 방해를 넘으려면 당연히 웬만한 정신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. 그때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게 뭘까? 그 힘은 분노다라는 거죠. 이 사람의 주장이고요. 충분히 이제 근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. 왜냐하면 그 적이 나한테 줬던 수치심, 어떤 죄책감, 뭐 실망감, 뭐 비통함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가수 B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. 뭐 그러니까 원래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뭐 부모님이 아프셨는데 뭐 병원비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. 그냥 그런 것처럼 가수 B 뭐 그런 사례처럼 어떤 그 비통함이나 죄책감 같은 것들이 내 삶을 바꾸게 되는 어떤 원동력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. 이 사람이 웬만큼 독하지 않고서는 자기 인생을 잘 못 바꿉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독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적을 설정한다는 거랑 또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
이 일론 머스크가 진짜 독한 사람이거든요. 여러분들 요즘에 뭐 테슬라 다시 막 가격 올라가고 막 해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가 계속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, 이 분이 2012년도에 CBS 방송국에서 이제 60분이라는 이런 뭐 다큐라고 해야 될까요? 요 프로에서 말했던 그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. 자기는 죽기 전까지는, 아니면은 뭐 식물인간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를 안 한다, 이런 얘기를 막 해요. 그러면서 그 내가 테슬라, 뭐 스페이스X 이런 거 다 성공시킬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. 왜냐면 이 사람은 그때도 거의 뭐 돈이 많았습니다. 이때도 한 2조 자산가였대요. 그래서 돈도 많고 뭐 테슬라, 뭐 스페이스X 이제 뭐 하고는 있지만, 근데 아직은 되게 작은 시절이었고, 뭐 전기차가 되겠냐 뭐 이런 우려도 많았고, 뭐 얘가 망할 것이다 라는 거에 이제 공매도에 막 베팅하고 이랬던 그런 세력들도 많았었고요. 스페이스X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. 이게 나사에서 국가에서 하기도 힘든 거를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냐 하면서 대부분 얘는 망한다라고 말했던 적이 많은데, 그 뒤로 10년이 지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포기 안 하고 나는 무조건 이거를 극복해서 성공시킨다라는 거를 어마어마하게 막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, 결국에 10년 지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?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죠. 최근 몇 달 사이에 한 200조가 자산이 늘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뭐 빠르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. 근데 이 일론 머스크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요, 그런 내용이 나와요. 직원한테도 그렇고 주변에 어떤 그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경쟁자 회사 CEO, 대표, 창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어요.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게 왜 이러지?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. 계속 시비를 걸어. 시비를 걸고 막 사람들을 막 내쫓고 갑자기 막 돌변해가지고 우리 계획을 막 바꿔버립니다. 그리고 원래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계획을 싹 바꾸면서 오늘부터 막 3달 동안, 100일 동안 무조건 철회합니다 하면서 막 직원들을 막 갈아 넣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막 싸워요. 그래서 저도 그 자서전을 읽을 때 이거 왜 그럴까?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요런 내용을 제가 좀 생각하고 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일부러 자기를 약간 몰아붙이는 거일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어떤 적을 상정하고 그 적을 내가 무조건 이기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압박감과 이 어떤 고통을 극복하기가 힘든 거일 수도 있는 거죠. 자기를 누가 비난하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을 무조건 이기려고 막 악을 쓰고 막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된 어떤 그 메커니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직원을 갈아 넣는 수준이 아니고요. 직원보다 본인이 더 많이 갈립니다. 집이 아니라 그냥 공장에서 막 자요. 공장에서 막 며칠 동안 막 자면서 계속 그냥 거기서 일만 합니다. 그래서 뭐 말단 직원부터 막 다 갈구면서 뭐 어떻게든 막 다 바꿔내.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. 근데 그만큼 열정과 의욕이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걸 보면은 어떤 그 적을 하나 설정해가지고 이길 때까지 한다, 이런 각오로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를 가로막는 것은 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바뀌고는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이 많을 겁니다. 그런 분들은 나를 가로막는 게 뭐 있을 거잖아요. 그거를 적으로 간주한다는 거죠. 이게 되게 강한 얘기긴 한데 저걸 한번 들어보세요. 왜냐하면 적으로 설정을 하는 순간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. 왜냐, 적은 뭡니까? 적한테는 지거나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. 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적을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내겠죠. 적이라고 생각하면. 근데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조금 뭐 나중에 할까라는 약간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.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우리는 이제 또 투자하고 뭐 재테크하는 그런 채널이니까 내가 지금 돈이 적어요. 그럼 돈을 못 벌어요. 그러면 돈을 못 벌게 하는 적이 누구냐? 내일 당장 부장님 들이받을 거예요. 네,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죠. 부장님이 나를 돈을 못 벌게 하는 건 아니죠. 그건 아닙니다. 적을 이상하게 설정하시면 안 돼요. 저의 적은 게으름입니다. 뭐 이렇게 말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돈을 못 벌게 하는 적은 뭐지?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? 내가 돈을 못 모으게 하는 적이 뭐냐? 저요? 저는 신용카드인데요. 그럼 신용카드를 이겨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? 신용카드를 없애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. 투자를 가로막는 적이 뭘까? 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남편이요, 뭐 아내요, 뭐 이런 분들도 있고, 뭐 부모님이요, 뭐 저 자신이요.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? 뭘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.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럼 이 배움을 막는 적이 뭐냐?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.
그러면 적을 얘기하면 뭐가 떠오릅니까? 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떠오르잖아요. 우리는 이제 동양권 사람이다 보니까 손자병법 이런 거 막 익숙하잖아요. 그러니까 적을 알면은 절대 지지 않는다. 그러니까 적을 알면은 절대 지지는 않는다. 이게 이제 이 고사성어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적을 설정을 딱 하는 순간 그 적에 대해서 알려고 하게 되겠죠. 내가 지지 않으려면 그 적을 알아내야 되니까.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걸 파고들다 보면은 분명히 답을 찾게 될 것이다. 이 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. 내가 가난하잖아요. 지금 가난하고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러면 나의 적은 가난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. 그럼 이 가난은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. 그럼 이 가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막 고민을 해봤겠죠. 그랬더니 이 가난을 내가 극복할 방법은 사업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딱 봤더니 사업을 못하게 막는 적이 누구냐 라는 질문으로 넘어갔겠죠. 그랬더니 내가 너무 무식하다. 내가 사업에 대해서도 모르고 공부한 것도 없고 뭐 학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. 그러면 사업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파고 들어야 되겠죠. 그래서 이 분은 바로 이제 책을 막 뒤져가면서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인맥을 알아가고 하면서 찾아간 겁니다. 답을 찾아간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적이라는 표현이 저는 오히려 더 심플하게 와닿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가난은 나의 적이다. 그럼 적을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적을 배워서 이길 수 있는 아니면 그 적을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게 저는 이 책에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. 물론 적을 설정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할 수는 없겠죠. 내 적은 가난이야 라고 생각해 놓고선 아무것도 안 하거나 하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지금 제가 말한 이 적을 설정한다 라는 거는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인 거고, 이 원동력은 결국에 결과로 바꿔야 되는데 이 결과로 바꿀 때는 이제 좋은 계획도 필요하고 실행력, 실천도 필요하다. 이런 게 이제 이 책에 나오긴 합니다. 근데 이제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좀 압축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적을 설정한다는 거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뭐냐면, 그러니까 내가 적을 하나 설정을 했어요. 근데 이 적이 있어. 근데 얘를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면서 욕만 하는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. 그러니까 나는 가난이 싫어요. 그런데 막 가난한 거에 대해서 막 욕하고 이놈의 집구석 하면서 부모님이 문제여서 내가 안 됐어 하면서 뭔가 비난과 비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실천을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.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행동이고 나한테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겠죠. 이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. 적을 설정하고 그러면 그 적을 극복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라는 그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적이라는 게 이런 거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지? 내가 이걸 어떻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걸 극복할 수 있지?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. 분노하면서 욕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. 그래서 이 차이가 아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냐 없냐를 가르는 그 갈림길,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